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퇴계 이황과 기생 두향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퇴계는 70년을 살았는데 34세에 과거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올랐으니 벼슬을 하거나 쉰 기간은 36년으로 140여회 벼슬이 내려졌지만 70여회나 벼슬을 사양해 실제로 벼슬길에 올랐던 기간은 14년 10개월입니다. 근무지는 대부분 서울이었고 두 차례만 충북 단양과 경북 풍기에서 지방 근무를 했는데 퇴계가 단양 군수로 부임한 것은 1548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넷째 형인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형제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퇴계는 9개월 만에 경북 풍기 군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퇴계가 군수로 부임한 단양에는 18살의 관기 두향이 살고 있었는데 구전에 따르면 퇴계와 두향 간의 신분을 뛰어넘은 애절한 스토리는 두향이 매화 화분을 새로 부임한 퇴계에 선물하면서 시작됩니다. 두향은 그해 2월 둘째 아들의 죽음으로 시름에 잠겨있던 퇴계를 위해 검은 고를 타고 매화에 대신 물을 주는 등 온갖 수발을 들면서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퇴계를 모시고 장외나루에서도 풍경이 빼어난 강선대 바위에 올라 검은 고를 탔는데 곱상한 외모에 그의 솜씨와 악기 다루는 솜씨가 좋아 권씨 부인과 자식을 잃은 퇴계의 헛헛한 심정을 채워주었습니다. 퇴계가 단양의 절경들을 단양 팔경으로 지정할 때도 두향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단양 팔경의 하나인 옥순봉은 당시 제천의 청풍 땅이었는데 두향이 퇴계에게 청풍군수 이지번을 찾아가 옥순봉의 관할을 단양으로 바꾸도록 타협하라고 권해 퇴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퇴계는 두향을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랑한 매화만큼이나 아끼게 되었는데 퇴계가 부임한 지 9개월 만에 풍기군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두향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향은 이별 후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퇴계와 함께 논일던 강선대 아래 총학을 짓고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2년 후 퇴계가 숨졌다는 소식이 두향에게 전해지자 두향은 슬픈 나날을 보내다 이듬해 퇴계 선생과 논일던 강선대 기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강선대에서 남한강 푸른 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향묘는 강선대 부근에 마련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왔으나 충주댐 건설로 강선대가 수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84년 그를 기리는 사람들에 의해 위쪽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양 장외나루 건너편인데 충주댐 유람선을 타고 가면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없는 18살 두향과 48살 퇴계의 사랑 이야기. 조선 후기 두향묘의 정경을 읊은 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향은 실존인물로 보이지만 18 두향과 48 퇴계의 사랑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퇴계와 두향의 사랑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74년부터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정비석의 소설 명기열전을 통해서입니다. 정비석은 명기열전 제21화 단양기 두향 부분에서 이황과 두향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단양 지방과 퇴계 문중의 인사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토대로 명기열전의 두향편을 엮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퇴계와 두향의 사랑 이야기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인 셈인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석태 부산대 전필제연구원 교수가 그 사람으로 정 교수는 퇴계의 70년 생애를 날짜별로 고증한 퇴계선생 연표 원릴조록의 저자로 퇴계학 연구자입니다. 정 교수는 두향의 생몰연도조차 밝혀진 적이 없어 두향이 퇴계와 동시대에 살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퇴계가 단양 팔경을 정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지어낸 것이랍니다. 그리고 퇴계의 요청에 따라 제천의 옥순봉을 단양으로 양보했다는 이지번이 청풍군수로 지낸 것도 21년 뒤인 1569년의 일이니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지방관들이 국가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군계를 수정했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퇴계 두향의 러브스토리가 생긴 이유를 정 교수는 퇴계는 조선 후기엔 성인의 반열에 들 정도로 추앙을 받았다며 너무 멀게 느껴지는 위인에 대해 인간미를 가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양군 장외나루의 퇴계 이황 두향 스토리텔링 공원.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외나루는 남한강과 충주호 일대의 빼어난 경치를 뱃길로 둘러보는 충주호 유람선이 들고 나는 곳입니다. 17년 이곳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입구에 세워진 비석에는 퇴계 이황과 단양 관기 두향의 신분을 뛰어넘은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만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500년대 살았던 두 사람의 로맨스를 기념하고자 만든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성된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황과 두양을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선비옷을 입은 남성은 등 뒤로 매화나무 가지를 숨기고 서서 여성을 내려다보고 있고, 절경을 등지고 바닥에 앉은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검은고를 타고 있습니다. 단양구는 스토리텔링 관광정책 일환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퇴계와 두향의 사랑 이야기는 꽤나 인기가 있었던 모양으로 1970년대 이후 같은 얼개로 계속 재생산됐는데, 류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8 남한강편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향은 퇴계가 떠나자 그를 몹시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는데 지조를 지키려고 기생을 관뒀다. 곡기를 끊었다. 남한강에서 몸을 던졌다 등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두향이라는 이름은 1990년대 초반에 쓰인 호서읍지와 조선조 후기 시 몇 편에 등장합니다. 단양 고을에 이름난 기생이던 두향이 죽기 직전 강선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내용인데, 퇴계 이황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곳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비석의 소설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의 창작은 다른 작가들에게도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가 2008년 발표한 유림은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 삶을 소재로 한 대하 소설인데, 여기에도 명기열전 단양기 두양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할 뿐더러 당시 이황의 입장을 보면 정치적 난국에서 수세에 몰려 기생 노름에 빠질 처지는 못 되었습니다. 퇴계는 1548년 9개월간 단양에 머무는데, 안동이 고향이었던 그는 고향에서 가까운 청송부사로 나가기를 원했지만 청을 들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단양 군수를 맡았습니다. 서울에 있던 그가 외직으로 나오기를 자청한 것은 조정에 그대로 있다가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정 교수는 분석합니다. 1545년 을사사화 때 관직을 삭탈당했다 가까스로 돌려받은 퇴계는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1년 반 이상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47년에 임금이 홍문관 은교로 임명하며 서울로 불러들이자 할 수 없이 조정에 돌아가지만, 다시 정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한 끝에 외직으로 나가겠다고 청해 단양 군수가 된 것입니다. 달아나듯 조정을 떠난 이황은 단양에 부임한 후에도 조정의 감시를 받으며, 부임한 다음 달 둘째 아들이 죽었고 7월부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휴가를 받고 고향에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정실인 권씨 부인은 이황이 단양으로 부임하기 전인 1546년 별세했지만, 지방에서 벼슬을 하는 동안 그에게는 측실 부인이 있어 러브스토리의 내용과 달리 홀몸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정 교수는 요즘 관점에서 보면 퇴계의 명성에 오히려 해가 될 위험한 서사를 자손들이 나서서 퍼뜨린 것은 이를 풍류로 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실을 두는 것이 양반들 사이에 유행을 했고, 정인을 데리고 있는 것이 멋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영향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퇴계 이황의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전파하고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1700년대 단양 팔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걸맞은 사랑 이야기가 필요했고, 경상도와 서울을 잇던 교통유지 단양에 기생 두향의 묘가 있어 얘기거리가 전해지기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각색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실인 양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DB에서 두향을 검색하면 퇴계 이황의 그녀부터 이 이야기가 사실처럼 나오고, 칼럼에서도 사실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김이 빠지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사가 아니라 여사로 생각하면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사가 그런 것 아닌가요?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퇴계 이황과 기생 두향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